굉장히 지금 날이 덥죠. 괜찮아요? 네. 먼저 인사를 드리고 오늘 이 강연을 갖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이 있어, 그죠? 저는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운동에 뛰어들었나? 그러니까 제가 토지와 주택, 그러니까 부동산 운동에 관해서 34년째 지금까지 이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호승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도 SBS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가더라고. 과천의 지식산업단지가 10년 전에 땅값이 300만 원이래. 그런데 지금 얼마가 됐냐면 10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88 정부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42만 700호를 정부가 진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과천에 40세대를 진다는 거야. 그런데 땅값이 10년 전이랑 지금 어때요? 배가 올랐다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왜 이호승이가 거기에 화가 날까? 그죠? 그렇잖아, 여러분. 여러분 그 뉴스 보면 감각이 없죠? 제 얘기 듣고 알았죠? 아니,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호승이는 왜 화가 날까? 땅이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왜 화가 날까? 근데 좀 이따 설명하고 또 보니까 내곡 아파트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 내곡 아파트 질 때 땅이 700만 원이었대요. 그것도 불과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땅값이 1700이래. 1700. 아파트를 지면 이게 얼마야? 5000, 6000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도 또 화가 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여러분? 지금 몇 년도죠? 2024년도 뉴스와 내가 이 운동을 시작한 1989년도 뉴스랑 똑같더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 분당 당시에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정부가 개발을 하면 거기 현지에 사는 주민들에게 다 대책을 수립해 주는 줄 알았어. 예? 그 현지에 사는 주민들에게 다 대책을 수립해 주면 문제가 없죠. 네. 다시 말해서 지금 2024년도에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42만 원을 진다. 그러면 일반 땅을 강제 수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보상 관련 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거의 없어요. 변한 게. 그 결국에는 토지 보상이 되면 땅 주인들은 어때요? 땅 주인들은 여러분, 땅 주인들은 땅값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땅부터 얘기를 해야지. 땅은 없어도 땅값을 표시할 때 표준지가와 공시지가로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표준지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땅을 살 때 부동산을 가. 부동산. 그래서 우리 땅 이거 얼마? 우리가 여기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얼마냐? 그럼 이거 1000만 원이다. 1억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이게 표준지가야. 일반 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지가는 뭐라고 여러분? 일반 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세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억울해도 괜찮지. 네. 그런데 일반 시세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토지를 수용을 할 때는 뭐예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지가 대비 공시지가는 센 데가 60%, 적은 데는 40~50%밖에 안 돼. 아니, 그런데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정부가 이걸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88 부동산 대책 때 발표를 한 거예요. 1993년 4월 27일 날 정부가 1기 신도시 개발 발표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분당 개발을 한다 그랬어. 그때 당시에 저는 정부의 말을 믿었었죠. 몇 년도에 여러분? 89년도에 믿은 거야. 아, 정부가 개발을 하면, 아니 그런데 더 파고드니까 땅 주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거기서 농사 졌던 사람, 장사했던 사람, 응? 또 거기서 그 땅 주인 집주인에게 세도로 살았던 세입자들, 그 이 사람들은 과연 뭔가? 저는 의문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2024년도에 의문을 가진 게 아니라 몇 년도에 가졌다고? 1989년도에 가진 거예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세입자들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나이들이 좀 드신 분들은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요? 네. 서울의 달, 네, 한석규 네. 나오고 그 드라마 보셨죠? 네. 거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주택은 방 한 칸, 부엌 한 칸인데 화장실은 어때? 방이 10개면 10세대가 사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은 몇 개? 하나야. 그러니까 화장실 보러 쪼르륵 줄 서 있었죠? 여러분 그런 장면 보셨죠? 네. 바로 분당이 그런 거예요. 분당이 1989년도에 방 한 칸, 부엌 한 칸, 방 한 칸, 부엌 한 칸 이렇게 살던 세입자들이 얼마에 살았냐면 방 한 칸, 부엌 한 칸, 방 9자, 11자짜리 방이 보증금 20만 원에 5만 원에 산 거예요. 보증금 얼마? 20만 원에 월세가 5만 원. 그리고 9자, 11자짜리 방 한 칸에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가 5만 원이야. 아니, 여기는 부엌이야.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방값이 쌌겠어요, 여러분? 방값이 왜 이렇게 쌌겠어요, 여기가? 여러분, 1989년도에 분당이 왜 이렇게 쌌냐? 바로 시장이 없어. 네? 이해가 가시죠? 네. 여러분, 교통이 편리한 데는 땅값이 비싸겠죠? 네. 시장이 있는 데랑 없는 데랑 집값이 다르겠죠? 네. 여기는 지금 그 성남에 가면은 모란이라는 데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나? 모란이 교통의 요충지가 돼갖고 지금 엄청 발전됐는데 이때만 해도 2, 3층짜리 건물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분당 들어가는 길이 외길이야, 외길. 자, 이렇게 왕복 1차선. 하루에 버스가 10번밖에 안 다녀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시부터 10시까지 다닌다고 그래도 10번밖에 다니니까 1시간 반에 한 대씩 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통도 나쁘지, 시장도 없지,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방값이 싼 거야.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들어가 살겠어? 주로 노가다 하는 사람들. 그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소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시골에서 무작정 직장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던 거야. 땅 주인들은 어때요? 땅 주인은 가난해도 자기 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그 땅 주인들은 광주정씨, 광주김씨 이런 대대로 내려온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분당에 바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몇 세대냐면 약 2,700세대. 그 다음에 대대로 자기 땅과 집을 갖고 물려받는 분들이 약 1,600세대. 그럼 몇천 세대야? 4,300세대죠. 네. 4,300세대의 전체 주민 중에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2,700세대야. 근데 정부가 당시에 노태우 정권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아까?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민이 누구예요 여기서? 서민이 약 2,700여 세대의 세입자죠. 네.
그럼 세입자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그죠? 네. 상식적으로. 그런데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의주 후대책을 얘기한 거예요. 후대책.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사를 가면 알아서 해주겠다.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목회를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난 이 말을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사기친다는 말로 들리는 거야.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걱정도 팔자려 보니 그냥 내가 그냥 그죠? 목회나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갈 데가 없구나. 응? 여러분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가 갈 데가 있든 없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말았으면 되는데 이게 그냥 잠을 자도 신경 쓰이고 기도해도 신경 쓰이고 걱정이 태사냐? 응?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이 보상법이 어떻게 돼 있길래 선의주 후대책을 말하나? 그 처음에 선의주 후대책을 말할 때는 감정이 나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가도 몰랐으니까 선의주 후대책을 하게 되면 먼저 이사가면 과연 땅 주인에게 뭘 주고 집주인에게 뭘 주고 세입자에게 뭘 주는지 처음에 몰랐으니까, 그죠?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뭘 주고 먼저 나가라고 그러냐? 파헤치다 보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있더라 이게. 법에 그렇게 돼 있다. 법에 공공이라고 규정해놓고 이게 공공이야. 이것도 이번에 그 2024년 8월 8일 날 88 부동산 대책을 보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 강제 수용을 해서 저렴하게 공급주택을 한다는 게 명분이야. 이때도 명분이야.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주는 돈을 표준지가로 주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그 시골 깡촌에 아무리 좋은 집도 10만 원이 안 갔어요. 여러분 분담대. 그게 논과 밭은 얼마야? 10,000원 이렇게밖에 안 가. 세입자들은 50만 원에 2만 원, 50만 원에 5만 원 이렇게 살았으니까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돼. 조금 더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세입자들한테 뭐가 나왔냐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43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입자 기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따가 물어보시면 돼요. 430만 원을 준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야이씨 50만 원에 살던 사람이 430만 원을 주니까 이 몇 배를 더 주는 거야.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인근 지역에 그러니까 분당 말고 분당이 개발되니까 인근 지역에는 보통 9자 11자짜리 방이 1,000만 원씩 된 거야. 이제 올라간 거야. 네? 그러니까 분당이 아니라 나와서 살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0만 원에 5만 원 살던 사람들이 4,300만 원을 받아도 땅 구사 가면 월세가 어때? 월세가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책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여러분 갑자기 이사 나갈 수는 없잖아, 그지? 몇 년 동안 벌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대책이라고 내세우니까 난 또 이걸 또 사기라고 보는 거야. 야, 이놈들 개발 빨리 하려고 별짓 다 하는구나. 그때 선의주래 계속. 그래서 제가 나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운동에 땅 주인에게 제대로 땅값 지불하고 정착하게 해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정될 때까지 이주단지를 만들어 줘라. 이해 가세요? 네. 그리고 보상 관련 법에 현지 주민들의 발언권을 강화하라. 이걸 내가 딱 내세운 거예요. 내세우니까 내가 누구랑 싸우게 돼? 정부랑 싸우게 되잖아. 그쵸 여러분? 네. 내가 이걸 외치니까 사업시행처인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정부의 산하 공기업이거든요. 여기서 이 자식 뭐지 별것도 아닌데 그냥 조그만 교회 목회라도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던 놈이 겁도 없이 정부를 상대로 싸워? 그러니까 나를 눌러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죽어서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살았잖아. 그때 당시에 세입자 가옥주들을 전부 내가 하나로 만들었어. 그냥 막 어떤 주민들은 나한테 소주병으로 머리통을 깨고 야 이 새끼야 너 잘났으면 너만 많이 받고 나가라 이래. 뭐 네가 잘났다고 정부가 하는 일을 방해하느냐 이렇게 막 말도 못하는 일을 제가 겪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개발이다. 아니 내가 들여다보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잔대다. 일본 제국주의 때 우리나라 땅을 강제로 뺏었죠. 네. 일본 놈들이 뺏은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이거 동양 척식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 땅을 빼앗고 이랬던 일본 잔재를 주택공사, 토지공사를 앞세워서 분당 땅을 강제로 수용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가옥주, 세입자, 공장주, 농민, 이 사람들을 뭐 한다고? 강제로 내쫓는다 라고 외친 거예요. 외쳤어. 결국은 주민들을 다 잡아갈 수 없잖아, 그지? 저는 이제 우리 주민들이 막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아시죠? 경부고속도로를 막으면서 제가 이제 구속이 딱 됐어. 자, 구속이 되니까 여러분 제 말이 언론에 막 퍼질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 이호승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갈 때 뭔 말을 했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분당 개발은 잘못된 개발이다.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것이 현재 사는 주민들의 권익을 찾아주지 않으면 이 개발은 무조건 잘못된 거다. 자, 말이 맞아 틀려? 맞아요. 맞잖아. 네. 또 세입자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아파트 새로 들어가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거리로 내쫓는 거는 반인륜적인 행위다. 짐승만도 못하냐. 주거권을 찾아줘라. 이 말 틀려? 맞아.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막 공무원, 우리 동네 때는 공무원들이 들어오질 못했어. 막 육지 진단을 받은 공무원도 있고 막 고속도로를 막아갖고 그냥 막 그래도 제가 집행유예로 나온 사람이야. 1년에 2년인가 받았어. 제가 나왔더니 전체 4,300세대 중에서 약 700세대가 한 4개월 정도 살다 나오니까 약 700세대가 남았더라고. 나머지 세대는 정부가 주는 대로 받고 나간 거예요. 정부가 주는 게 뭐 있었어요? 첫째, 그때 당시 내가 구속된 다음에 정부가 주는 게 토지주들에게는, 토지 가옥주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 그 전철업 식구들이 오늘 내가 이제 전부 다 얘기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시 시작하려고 오늘 프로그램을 가진 건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토지주들에게는 뭐만 줬어? 땅값만 줬죠. 그죠? 그런데 토지 가옥주들에게는 이주대토 70평씩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방점이 뭐예요? 가옥주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전통이 계승되지 않는데 땅 주인과 집주인이 다를 경우에는 이주대토를 누가 받았어요? 집주인이 받은 거야. 이해 가세요? 네. 이게 정주권 개념이야, 정주권. 그러니까 그 땅에 누가 살았냐, 그 땅에서 누가 농사졌냐, 그 땅을 누가 거기서 장사했냐, 이게 중요한 가치인데 요즘 그게 없어진 거죠. 없어진 이유를 내가 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700세대가 남았는데 주로 누가 남았어? 이분들은 자영업자랑 세입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속됐다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규합을 해가지고 자영업자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은 8평. 여러분 8평. 잠깐만요. 계속 좀 급한 일이 잠깐만 한번 바꿔요. 아, 강연 중이라 강연 중이라. 예. 빨리 할게요. 예. 자, 여러분.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은 8평.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은 6평. 근데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은 누구야, 여러분? 누구야?
농사 짓는 사람들, 임차농들은 어때? 사업자 등록이 없을 수 있죠. 그분들은 6평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분들은 누가 받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현금으로 위로금식으로 일정 정도를 준 거예요. 여러분 89년도 90년도에 지금은 우리가 빡세게 싸워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그러지만 이때는 뭐예요? 철거면에 철자만 끓여도 끌려가던 시절. 예? 여러분 제가 그때는 주민들 이렇게 모아놓고 대책 없는 강제철 이러면 그 순간에 우리 잡아다가 저기 여주 양평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야. 그런데 자우지가 이렇게 이겼어. 자, 세입자 기준으로 세입자 첫째,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거권을 얘기했었죠. 유엔에서도 말을 한 거예요. 아니 당신네들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택난 해소 차원에서 주택을 지은다면서 왜 거기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안 주냐. 그 말이 되죠. 정부나 국제적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럼 뭐를 줘? 임대아파트 주자. 임대아파트 준 거예요. 공공임대아파트.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의미가 우리 후배들이나 철거민 운동가들이 돈으로 효당을 치는 풍토가 지금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 아름다운 전통이 무너진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 임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 임대 아파트. 지금 성남에 여러분 그 분당 때 세입자들은 장기 임대 아파트를 받았어. 그게 어디냐면 중탑이라든지 백현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인데 그분들 91년도, 2년도, 3년도에 임대 아파트 들어갔다가 5년 있다가 분양을 받았는데 평당 270에서 320만 원의 분양을 받았어. 그때 당시에. 지금 그분들은 뭐예요? 부자 된 거지. 여러분 지금 분당이 평당 얼마야? 분당이 평당 5천에서 1억씩 가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당이. 그럼 15평이면 얼마야? 15평이면 얼마? 이분들이 누구였었다고? 아까 우리 시작을 할 때 9자, 11자짜리에 50만 원에 5만 원에 살던 주민들이야. 여러분, 자, 이 공공임대 아파트. 두 번째. 아니, 토지주들도 장사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도 생계대책이 상가 권리 8평씩을 준 거예요. 세입자들도 장사는 안 했지만 생계대책을 수립해줘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장사하던 사람은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8평,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6평 줬다 그랬죠? 조금 전에 또 가옥주들도 8평씩을 줬잖아. 그 세입자들도 2.5평씩을 준 거야. 2.5평. 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살 곳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가이주 단지라는 걸 만들어준 거야. 가이주 단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때까지 사는 가이주 단지를 만들어줬어. 여러분, 가옥주를 비롯해서 세입자까지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죠. 그죠? 네. 제가 조금 전에 88 올림픽 부동산 대책을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화가 난다고 그랬잖아. 이번에 과천 지식단지가 300만 원짜리 땅이 몇 년 놀았더니 1000만 원이 됐어. 또 내곡 아파트가 700만 원짜리 땅이 1700이 됐어. 땅값이.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세입자들이나 현금 청산자들은 어때요? 그냥 내쫓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왜 분노한다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도 같이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이 분노를 해야 돼. 그래야 이 문제 해법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걸 이호승이만 분노하면 안 돼. 여러분들도 같이 분노를 해야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게 가옥 세입자 기준이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가 가져왔죠. 반면에 사업 시행처랑 시공사는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도 걔들이 가져간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주택 개발 사업이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세요? 주택을 짓지도 않는 주택을 미리 팔아먹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 배터리 때문에 난리가 났죠. 배터리.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 갖다가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 하나 살 때 얼마나 복잡해.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면 주택은요 우리나라는 보지도 않고 그냥 모델하우스 같은 거 뚝딱 쳐가지고 그거 보고 10억 20억짜리를 사내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거 모래는 어떤 걸로 썼냐 뭐 이거.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정책적 지원을 받는 거야. 정책적 지원. 자, 여러분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과천 지식단지나 뭐 내곡 아파트나 이게 다 현재 사는 주민들의 가치를 빼앗아 가지고 건설회사 또 시공사 시행사 또 정부 이것들이 합작으로 떼돈을 벌어가면서 현재 사는 주민들에게는 뭐예요? 형편없는 보상을 주면서 내쫓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나는 분노하면서 이 싸움에 뛰어드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1991년 4월 30일 날 분당 싸움을 완전히 끝냈어. 끝나고 나서 제가 분당에서 이겼던 전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제가 빼는데 옛날에 여러분 랄브네이더라고 있어요. 랄브네이더라고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미국의 소비자 운동의 왕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자동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어때? 자동차 그러니까 팔리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가 대기업인데 이 사람을 미인계도 쓰고 돈으로 매수하고 별짓을 다 했어. 근데 이 랄브 네이더라는 사람이 동요되지 않은 거예요. 꿋꿋하게. 자동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주장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안전벨트. 네? 여러분 자동차 탈 때 안전벨트 그 랄브 네이더 같은 조그만 변호사가 운동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메이저 그 자동차 회사들이 결국은 사과문을 낸 거야. 어떻게 냈어요, 여러분? 자동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운 거예요. 아, 철거민 운동을 저런 운동으로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한 명이 외칠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외치고 굳건히 가면 어려운 게 증명이 되죠. 그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그 랄브 네이더라는 그 미국의 소비자 운동가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배웠다고 제가. 그래서 분당에 접목을 시켰지. 분당에 엄청난 성과를 거뒀죠. 또 하나는 독일 농민혁명가가 있어. 토마스 민처라고. 이 사람은 뭐예요? 농민들이 정부가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농사를 져갖고는 도저히 세금을 내고 나면 자기는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총이 아니라 꽃게를 든 사람이야. 여러분 독일 농민 혁명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 사람의 폭력성 빼고 다수의 그 대중들을 모으는 거 이거를 내가 또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토마스 민처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과 또 랄브 네이더의 그 소비자 운동과 정신을 모아서 어디다 썼다고? 분당 투쟁 때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분당 때 생각하지 않던 엄청난 성과를 거뒀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네. 자, 이 성과를 거두고 나니까 제가 누구의 적이 됐어? 공안당국, 건설회사. 여러분,
이런 애들이 나를 적으로 규정한 거야. 적. 그럼 철거민들은 이호승일 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이호승이 생각이 옳다라고 확산을 시켜야죠. 네. 그래서 이게 2006년도까지는 잘 이어져 온 거예요. 2006년도까지는. 자, 2006년도까지 여러분. 2006년도까지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야기들이 확산이 잘 된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앉으시고. 저도 좀 잠깐 좀 쉬었다가